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부 2편. 대인관계 및 그 외 소중한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대인관계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진동과 관련이 있다. 내가 나타내는 진동은 내가 느끼는 것에서 온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평화를, 파트너에게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동은 그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말이나 마음으로 비난, 멸시, 맞듣자나 하면 또 속거나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달래거나 사정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의 가치와 반응과 초점, 나 자신의 에너지 흐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응시하는 한 동일한 것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이란 말을 아시죠?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맞불 지르기를 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느끼고 흘려보내고 진동하는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대인관계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자신의 진동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도 모르게 비난하며 산다. 날씨부터 시작해 난폭한 운전자 치약 뚜껑까지.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난하면서 살지만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난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많다. 내가 그랬다. 내가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니. 생각 없이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든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비난의 에너지는 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일 때문에 성가시다면 그것이 정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자기 주변의 일에 관심을 끄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밸브가 열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대로 각본을 쓰고 그 각본에 충실함으로써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놓고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하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 진정한 용서란? 무엇보다도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다. 괴롭게 한 것을 붙들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5분 전 일이든 50년 전 일이든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을 더욱 많이 끌어들여서 같은 진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잊으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나는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밸브를 계속 열어둘 것이다. 라는 초점을 맞추면 된다. 나는 더 부정적인 상황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습관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인간관계성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라는 단어는 돈처럼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가족, 파트너,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관계성을 본다면 매력적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늘 지속되고 있다. 관계성이 좋지 않다면 그 진동으로 끌어들여서 더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 이전 관계의 느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좋든 나쁘든 사랑하라.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일이 맞다 하더라도 그저 그들에게 감사하라. 부정적인 끌림의 사슬을 깨트려야 한다. 감사할 것을 찾음으로써 긍정적 진동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어야 한다. 동정심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라.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는 안내자를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가족과 화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아들이 마약 때문에 온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힘들어했었다. 모두 자신의 밸브를 열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 대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원망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족 모임을 열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처음 몇 번은 온통 원하지 않는 것들,
비난으로 나열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자 모든 가족이 공개적으로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즉시 진정한 소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두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나은 느낌을 원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 목표가 되었다.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가족의 느낌을 느껴지길 원했다. 그것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들은 성적은 즉시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학교에 빠지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는 그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밸브를 열고 쾌활하고 행복한 아들을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진동으로 아들의 목표에 힘을 보탰다. 따라서 치료를 받지 않고도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족은 행복한 결과를 쉽게 얻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랜 습관에 빠져 있어서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었다. 그러나 매주 가족 모임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표를 말하는 노력을 계속했고 가족들의 연결이 복원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의 밸브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결론. 어떤 일이 있어도 밸브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밸브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삶은 새로운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비난과 비판 대신 감사와 칭찬할 방법을 찾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더욱 끌어들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는 왜 늘 그러는지 등등으로 밸브가 닫히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신에 너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잘 될 거야. 난 내 걱정은 안 해.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 모든 게 잘 될 거거든 등등의 말로 밸브가 열리게 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족에게 감사하면 또 다른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각본을 쓰되 언제 어떻게는 걱정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은데 집중도 하지 말고 자신의 밸브를 여는 길을 찾으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집안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밸브를 열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